민주당 총재는 오늘 오후 정풍운동을 주동한 박찬종 오유방 두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와 정동승 의원 등 6명에 대한 경고 처분을 재가해서 확정했습니다. 김 총재는 당기위원회와 당무회의가 어젯밤 정풍 의원들에 대해 결정한 징계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사무처는 징계 처분 내용을 내용 증명으로 징계 대상자들에게 우송했습니다. 박찬종 의원과 오유방 의원은 앞으로 열흘 이내에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당적이 말소되는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최영철 대변인은 김종필 총재가 이와 같이 강경 방침을 고수한 것은 당의 기강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영철 대변인은 정풍 의원들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지만은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가 그 원인을 따져볼 때 집단적이고 또 당 공식 기구를 통하지 않고 당 밖에서 취한 행동으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동기의 순수성은 이해하지만은 그 결과가 당의 부력 화음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고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위로 단안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범민주세력통합운동을 벌이고 있는 신민당 서명 의원들은 오늘 오후 모임을 갖고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 씨는 굳게 뭉쳐 평화적으로 정권을 인수할 역사적 사명과 책임에 부응하기 바란다는 등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서명 의원 50명 가운데 27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서명자 전체 회의에서는 결의문에서 신민당은 제2민주 세력의 영입을 위해 문호를 크게 개방하고 김대중 씨의 영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제2민주 세력은 신민당의 의원이 같이 참석하는 동시에 김대중 씨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신민당에 복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서명자 전체 회의에서는 앞으로 범민주 세력의 통합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기택 조윤형 부총재와 김재광 의원으로 하여금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맡겼습니다. 오늘 서명자 전체 회의에서는 이필선, 김윤덕 의원 등 비당권파 의원들이 신민당이 제2세력 영입과는 반대 방향으로 지구당 개편대회와 중앙상무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우선 당내 문제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권파의 박찬 의원 등은 오늘 모임이 당 운영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일화 작업을 하기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해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씨는 오늘 낮 글라이스틴 주한미국 대사와 오찬을 나누며 약 3시간 동안 요담했습니다. 글라이스틴 대사의 초청으로 주한미국 대사 관제에서 이루어진 오늘 요담에서는 한국 국내 문제 등 시국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김대중 씨가 밝혔는데 구체적인 요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사의 보도. 조선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원 자율화 운동이 과열됐다는 이유로 오늘 오후부터 무기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학은 어제 법정 대학생 100여 명이 학원 자율화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교수들과 승강을 벌이다가 정외과 3년 정재호 군이 쓰러져 졸도해 병원에 입원한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도 법정대와 공대생 500여 명이 총무처 사무실에 난입해서 난동을 부려 혼란을 겪자 휴교 조치를 한 것입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해 입당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대중 씨는 오늘 오전 9시 동교동 자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5일에 신민당 정무회의의 결의를 보고 자신은 신민당이 제2야 인사에 대한 적극적인 영입 의사가 없다는 판단을 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따라서 신민당과의 입당 교섭은 포기할 것이며 자신의 정치적 거취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을 경청하고 제2야 인사와의 긴밀한 협의 아래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씨는 그동안 신민당과 자신의 복권 이후 한 달에 걸쳐 신민당 입당 문제를 협의한 것은 민주진영의 단합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신민당의 수권 폐쇄를 강화시켜 제2야 중심의 신당 출연을 미리 막자는 데 있었다고 강조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민당은 적극적인 영입 폐쇄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중 씨는 제2야 세력과 신민당과의 단일화는 이로써 좌절됐다고 말하고 대통령 후보 문제가 제1차적인 관심사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전력을 다할 일은 민주 헌정의 차질 없는 발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주 회복의 대의를 위해서는 계속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김대중 씨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정재원 임시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12.6 사태 이후 최초의 당 공식 대회인 중앙상무위원회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삼 총재는 시민당이 구심점이 돼서 모든 민주세력의 단합을 갈망하고 있는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은 김대중 씨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면서 민주세력과의 단합을 확인하고 약속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삼 총재는 당 내부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호개방의 원칙에 따라 김대중 씨 지지 세력과 중독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5일 상무위원 300명 정원에서 100명 이상을 더 늘려 제야 세력을 받아들이겠다는 일대 결단을 내렸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삼 총재는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중대한 국가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해에만 집착하지 말고 애국적인 입장에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대중 씨가 입당을 거부한 가운데 신민당은 오늘 오후 마포 당사에서 중앙상무위원회를 열고 김 총재 측이 미는 이상신 의원을 상임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한 다음 제야 인사 영입을 위한 당헌 개정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이기택 부총재의 절충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기택 부총재는 당헌 개정을 위한 정치적 결의안의 제안 설명을 통해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룩하려면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 씨가 단합하고 신민당과 제야 세력이 단합하는 것이 절대적인 명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당헌 개정 결의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씨 지지 세력은 정치적 결의안을 봉쇄하고 아울러 중앙상무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던 방침을 처리한다는 전략 아래 반대 토론을 벌였습니다. 송원영, 이중재씨 등 김대중 씨 지지 세력은 제야 세력 영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언제 열릴지도 모를 다음번 전당대회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중앙상무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원영, 이중재씨 등은 중앙상무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이 안 된다면 하루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헌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논란 끝에 신민당 중앙상무위원회는 이기택 부총재의 절충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오늘 저녁 6시 40분 산회했습니다. 신민당은 오늘 오전 마포 당사에서 긴급지도위원회를 열고 중앙상무위원회의 증언은 당원 골격사항이므로 이를 위한 당헌 개정은 당의 최고 의결기관인 전당대회에서만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긴급지도위원회는 제야 세력 영입을 위한 중앙상무위원회의 증언이 당헌의 골격이라는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논쟁에 대해서 이 같은 해석을 내렸습니다. 지도위원회는 중앙상무위원회의 증언은 자동적으로 당의 최고 의결기관인 전당대회 대의원 수를 늘리는 결과가 되므로 당헌 골격사항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공화당은 오늘 오후 서울 남산중앙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후락, 임호, 박찬종, 오유방 의원 등 4의원의 제명을 가결시켰습니다. 공화당은 오늘 소속 의원 81명 중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임호 의원 제명에 대해서는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했고 이후락 의원에 대해서는 72명이 찬성한 반면 반대와 기권이 한 표씩 나왔습니다. 정풍파 의원인 박찬종, 오유방 두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똑같이 68명 찬성에 6명이 반대해 모두 재적 의원 3분의 2 선인 54명 선을 훨씬 넘었습니다. 오늘 표결 결과 당 지도층이 그동안 우려했던 반란표는 이후락 의원에 대한 표결 때만 2표가 나왔고 박찬종, 오유방 의원 표결 때 나온 반대표는 모두 정풍파 의원들이 던진 표였기 때문에 반란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김종필 총재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층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신임을 다시 한번 다진 셈입니다. 오늘 공화당 의원 총회 결과에 따라 당을 떠나게 된 이후락 의원은 다른 사람 아닌 김종필 씨로부터 탈당 권고를 받고 또 제명 처분까지 받고 보니 감회가 특별히 야릇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시상을 통해서 공화당이 여러 가지 내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혁명 통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보았고 또 나도 공화당의 생일을 아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뻔히 이렇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다만 이제 제가 공화당을 떠나게 됐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김종필 씨로부터 탈당 권고를 받고 끝내 제명 처분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 감회가 특별히 야릇해요.
나는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이번 기회에는 내가 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민주공화당이 그야말로 민주 새 시대를 맞이해서 하루빨리 민주정당으로 새로운 모습을 갖추는 것을 바랄 뿐이에요. 총재를 비판했다 해서 당원이 총재의 반기를 들었다 해서 즉각 제명 처분하는 이러한 정당, 이것은 이제 우리 공화당이 새로운 민주세대에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명이 저는 감각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한편 오유방 의원은 20대부터 십수년간 몸담아온 공화당을 떠나게 돼서 만감이 교차하지만 떠날 때는 조용히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십수년 동안 몸바쳐온 공화당을 부득이 떠나게 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마는 떠나야 할 때는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본인은 앞으로 내일 하늘이 무너져도 이 땅에 한 그루의 정풍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는 심경을 가지고 사회 정의와 인간 양심의 바탕을 둔 정풍 대의를 국민운동의 차원에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본인은 이번 제명으로 공화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걷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당이 국가를 위해서 부족한 이 사람을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지체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4시간 동안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한 주일 4시간의 교련 수업을 2시간으로 단축할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학생처장회의에서는 요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어용 교수 문제와 총학장들의 퇴진 문제에 대해서는 교수들 스스로가 먼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학도호국단의 폐지에 관한 문제와 학원 자율화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헌법상 구속영장의 발부에 있어서 검사의 요구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이런 기본권 보장의 인권 옹호적 요청과 강제수사의 통제를 위한 형사사법적 요청을 외면한 독단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경찰의 대화 자료라는 특수 유인물을 압수한 검찰은 지난 5일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대검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잇따라 대책회의를 여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를 듣고 계십니다. 농성을 벌여온 한국체육대학 학생이 농성장에서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한국체육대학 생활관 학생휴게실에서 이 대학 레슬링부 4학년 23살 이종수 군이 갑자기 정전이 돼 어두운 가운데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고 경희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군과 함께 있었던 친구들은 휴게실에서 10여 명이 잠시 휴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꺼졌고 이 어둠 속에서 이 군의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2분쯤 뒤에 전기가 다시 켜진 뒤 정신을 잃은 채 피를 흘리는 이 군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학생들은 농성을 방해하려는 측의 소행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한국체육대학 학생들은 오늘도 생활관과 기숙사 등에서 학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엿새째 계속 농성을 펴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교내 시위 사태로 휴강에 들어갔던 경기대학 학생 100여 명이 오늘 오후 2시부터 또다시 전정도 학장의 사인 등을 요구하며 학장실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은 오늘 낮 12시쯤 학교 지하 대강당에서 모임을 갖고 학장과 부패 교직원들의 사퇴와 빠른 시일 안에 개강할 것, 그리고 교권 확립 등을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이다 오후 2시쯤 학장실로 몰려가 학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대학교는 지난 2일 500여 명의 학생들이 전정도 학장과 재단 이사진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학교 측의 결정으로 지난 3일부터 휴강에 들어갔었습니다. 학생들의 시위 농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세종대학은 오늘 오후 2시에 학생 대표와 교수 대표가 만나 학생 평교수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결의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학생 평교수 협의회는 학생회 부활추진위원회 대표 23명과 평교수 협의회에서 뽑은 대의원 교수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학생 평교수 협의회는 대화를 통해서 대책을 모색하고 학원 사태 실마리를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10시에 장충단 공원에서 엄수됐습니다. 오늘 고 양일동 총재 연결식에서 장례 집행위원장인 신민당 김영삼 총재는 게시자를 통해서
고인은 정치 행로에서 융통성을 두지 않는 강직한 정치인이었다고 회고하고 조국에 대한 사랑과 큰 뜻을 저버리지 않은 고인의 태도는 우리가 모범으로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위원장인 민관식 국회의장 직무대리는 조사를 통해서 머지않아 새롭게 전개될 민주시대를 못 보고 큰 뜻을 다 펴지 못한 채 고인이 된 양일동 총재의 서거를 애도한다고 말했고, 김종필 총재는 나라와 결의를 위한 역사의 수명의 일생을 바친 양 총재의 유업을 이어받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대중 씨는 고인의 민주투쟁 업적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에 의해 정당하게 평가되고 보답될 날이 와야 하며 또 올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입당하지 않고 국민연합의 민주화운동을 함께 해가기로 결정한 것을 크게 환영했으며 이 땅에 참다운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그날까지 제2야 세력은 민주회복운동을 더욱 가속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노경 통일당 총재권한대행은 오늘 제2야 민주세력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의 신당 필요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만약 신당을 만드는데 통일당의 기존 조직이 필요하다면 이를 기꺼이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노경 총재권한대행은 다음 소안으로 윤보선 전 대통령, 김대중 씨, 함석헌 씨 등 제2야 지도자들과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 국민적인 신뢰를 받는 새로운 정당의 창당 문제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말하고, 현 단계로는 제2야 민주세력이 신민당에 입당하는 데에는 상해 요인이 많아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김노경 통일당 총재권한대행은 작년 YH 사건 때 신민당과 통일당이 통합하기로 결의했으나 신민당이 이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고 주장하고, 신민당이 통일당원의 전원 입당을 결의해주지 않는 한 40만 당원이 개별 입당하기는 절차상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대행은 또 김대중 씨가 신민당 입당을 포기한 것은 전적으로 신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이로에서 UPI 동양통신, 인질 구출 작전에 참가했던 미군기들이 소련의 미사일 요격을 받고 격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집트의 한 주간지가 어제 시사했습니다. 이집트의 주간지 10월은 미군기들이 충돌을 일으켰다는 카터 대통령의 발표의 회의를 표시하고, 이들 항공기들은 실제로 충돌한 것이 아니라 소련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격추시킨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쿠웨이트의 일간지 알-카바스는 인질 구출 작전을 취소하기로 한 카터 대통령의 결정은 소련의 군사 개입 위협을 받은 후 취해진 것으로서 소련 지도자들은 백악관에 대해서 이란을 지원하는 군사 개입을 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 AFP 동양통신, 미국이 동맹국들과 아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질 구출 작전을 시도함으로써 미국과 유럽 동맹 간의 신뢰 관계에 새로운 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국출 움직임 없이 대부분 학생들은 정상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300여 명의 학생이 체육관에서 밤을 새운 명지대학과 600여 명의 학생이 휴게실에서 철야농성을 벌였던 홍익대학생들도 오늘 아침 농성을 풀고 정상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은 오늘 아침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교했으나 정상 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강대학과 숙명여자대학, 단국대학, 한양대학, 동국대학, 건국대학, 세종대학, 외국어대학 등 대부분의 학생들도 앞으로는 교내외 시비를 벌이지 않겠다는 총학생회 결의에 따라 평온한 가운데 정상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오늘 오전 남산 당사에서 당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의 시비와 관련한 최근의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과 당의 입장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당무위원 간담회는 김종필 총재가 최규하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시국 수습책을 제시하기로 한 데 따른 당내 의견을 지박하기 위해서 소집됐는데, 사진 기자들을 위해 포즈를 취한 후 간간히 주위에 있는 양측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나누고 요담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신민당은 세년학 총리의 담화 내용에 대해서 과도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치 일정을 단축해서 금년 내에 평화적으로 정권 이양을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공화당은 오늘 오전 남산당사에서 당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대학생들의 가두 시위와 관련한 시국 수습책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오늘 당무위원 간담회는 정치 일정 단축 문제와 개헌 일정, 계엄령 해제 시기 문제,
학생들의 가두 시위와 노사 문제 등 시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영철 대변인은 오늘 열린 당무위원 간담회는 최기화 대통령이 귀국하는 즉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최 대통령과 김정필 공화당 총재의 요담 때 공화당이 제시할 시국 수습 대책 내용에 관해서 협의했다고 말하고 협의 내용은 지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화당 당무위원 간담회에서는 어젯밤 발표된 신현학 국무총리의 시국에 대한 담화문 내용과 이에 따른 학생들의 시위 사태 추이 등에 대해 분석하고 앞으로 공화당이 시국 수습을 위해서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당무위원 간담회에서는 또 대부분의 당무위원들이 사회안 등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자제를 촉구해야 하며 정부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까지 정치 일정을 단축하고 계엄령의 해제 시기를 앞당기며 정부가 헌법 개정 작업을 포기하는 등 민주화 일정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당무위원 간담회에서는 또 오늘날과 같은 난국이 초래된 책임이 정치인들에게도 있는 만큼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정파를 초월해 모든 정치 문제를 국회 안으로 끌어들여 정부와 국회가 진지하게 토론해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헌법개정심의위원회는 오늘 오전 중앙청에서 8번째 전체 회의를 열고 전봉덕 심의위원을 위원장으로 해 13명의 위원으로 헌법개정안 요강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오늘 전체 회의는 정부 개헌안 요강 작성 소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앞으로 개헌심의위원회 학생들에 대해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김씨는 이 밖에도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경찰관과 부상자들에 대해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했으며 당국은 평화적인 시위에 물리적 힘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김씨의 요담에는 김 총재 측에서 박일 의원과 박건웅 대변인, 김대중 씨 측에서는 예춘호 의원과 이문영 교수가 배석했습니다. 공화당은 오늘 오전 남산중앙당사에서 당무위원 학생들은 오전에 정상 수업을 하는 한편 과별 반별 총회에서 가두 시위 등에 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어젯밤 서울역 광장에서 관악 캠퍼스로 돌아온 1,500명의 학생들은 철야 토론회를 가진 뒤 오늘 오전 9시 모두 해산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일제히 정상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은 어제까지의 격렬했던 가두 시위도 잊은 듯 오늘 아침 일찍부터 책가방을 들고 등교해 335 짝을 지어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국민대학과 명지대학, 홍익대학, 단국대학, 성신여자대학도 오늘 오전 9시부터 정상 수업을 받고 있으며 동덕여자대학은 오늘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학생총회를 열어 정상 수업을 받기로 한 어젯밤에 학생회장단 결정 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오전 11시 정상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덕성여자대학은 어제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데모 사태로 중단된 무궁화 축전 행사를 오늘부터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대학교 학생들도 정상 수업에 들어갔으며 어젯밤 철야 농성을 한 500여 명의 학생들은 오늘 오전 9시 해산했습니다. 숭전대학교 학생들은 가두 시위를 자제하기로 한 학생회장단의 결의에 따르기로 하고 정상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각 대학교 학생 대표들은 오늘 오후 5시 이화여자대학교 중강당에서 다시 모임을 갖고 계엄 해제와 앞으로의 행동 방향을 결정한 뒤 성명서를 통해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학생 시위를 저지하다 버스에 치여 전투 경찰대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버스를 운전한 사람이 회색 잠바를 입은 머리가 긴 청년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시위 학생들과 대치하던 경찰을 들이받은 버스는 어제 오후 6시 15분쯤 무역진흥공사 건너편 길모퉁이에 멈추어 서 있었는데 이때 청년 7, 8명이 버스에 뛰어들어 운전사 박용화 씨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고 청년들 가운데 1명이 운전대를 잡았으며 이 바람에 안내양, 이민여 양과 승객 20여 명이 모두 차에서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은 버스를 몰고 남대문을 반바퀴쯤 돌아서 6시 20분쯤 도쿄호대 쪽을 향해
학생들과 대치하고 있던 기동경찰 대원들을 뒤쪽에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들 청년들은 계속 버스를 몰아 도쿄 호텔 앞길로 치닫다가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버스는 비탈길에서 빠른 속도로 뒷걸음질시켜 그랜드 호텔 앞에 처박혔습니다. 경찰은 버스를 운전해 사고를 낸 청년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던 청년 1명은 얼룩무늬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버스 핸들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부탁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어제 학생 시위를 저지하다 숨진 201 전경대 소속 23살 이성재 일경을 1계급 특진시키고 보국훈장 광복장을 추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고 이성재 일경의 장례식을 오는 18일 오전 10시 강서경찰서 서장으로 치른 뒤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서울과 지방에서 있었던 학생들의 가두 시위 사태로 경찰과 학생 등 모두 118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이 중에는 경찰관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치안본부 집계에 따르면 어제 서울에서는 31개 대학에서 42,000명이, 지방에서는 31개 대학에 32,000여 명이 가두 시위를 벌여 경찰과 충돌했는데 이로 인해 경찰관 1명이 숨지고 113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학생 4명이 다쳤습니다. 또 어제 사태로 전국에서는 대형 가스차 한 대가 전소되는 등 모두 370여 점의 경찰 장비가 파손됐습니다. 워싱턴에서 동양통신. 미국 국무성은 현재 한국 정세를 예의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학생 시위에도 불구하고 최기화 대통령 정부가 공약한 민주화 정치 일정이 중단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명했습니다. 존 캐넌 국무성 대변인은 한국의 학생 데모 사태를 불행한 일이라고 논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최 대통령 정부가 공약한 민주화 정치 일정이 예정대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레스턴 대변인도 미국 정부가 한국 정세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합동통신. 오키다 일본 의상은 최근에 한국 정세에 불안한 요소가 있지만은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한국의 민주화 발전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키다 의상은 어제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사흘째 계속된 한국 학생 데모에 언급해 현재 한국 정부의 커다란 흐름은 정치의 자유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키다 회상은 그러나 한국이 북한과의 대치 관계도 있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곡절은 있지만 한국이 민주화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기원회를 표명했습니다. 파리에서 합동통신. 프랑스 신문들은 서울의 반정부 학생 데모를 보도했습니다. 조간지 르마땡은 5만여 명 학생들은 어제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민주화 조치 촉진을 요구하는 데모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르마땡지는 이 기사와 함께 시위 학생들과 폭동진압 경찰이 맞서고 있는 장면의 사진도 실었습니다. 영자 일간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븐은 서울발 워싱턴 포스트지에 한국 학생들 시위 확대란 제목의 기사를 일면 톱 기사로 싣고 약 3만 명의 학생이 지난 14일 서울 중심가를 행진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동양통신. 미국의 보도기관들은 연 사흘째 계속되는 한국의 학생 시위를 사진을 곁들여 크게 보도했습니다. 신문과 방송들은 서울과 지방 4개 도시에서 3만에서 10만 명의 학생들이 플래카드와 깃발을 들고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충돌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일면 기사에서 민간 정부가 학생들에게 자제를 호소했으며 데모 조지를 위해서 강경책을 쓸 태세는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서울의 학생 데모대 속에 낀 민간인들이 석대 시내 버스를 빼앗아 경찰 조지선으로 돌진해 적어도 7명의 경찰관들이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에 경제 난국이 정부와 업계 사이의 근본적인 상황 진단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당면한 경제 문제에 관한 업계 기원회를 모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 4분기에 국내 고정 투자 증가율이 0.1% 줄어든 데 대해 정부는 긴축 아래에서 투자 위축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으나
업계는 투자가 저조한 것이 더욱 높은 인플레와 공급의 어려움, 그리고 사회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부 대변인 이규현 문화공보부 장관은 오늘 밤 이와 같이 발표하고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전국에 걸친 비상계엄령 사태를 통할하는 비상계엄사령관의 임무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규현 문화공보부 장관은 대학생들의 가두 시위가 심해지는 등 사회적으로 혼란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규현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주영복 국방부 장관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으며 신은학 국무총리와 박동진 외무장관 등 전 국무위원들이 이에 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12.6 사건 직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부분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6개월 20일 만인 오늘 밤 비상계엄령을 전국 일원으로 확대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문화방송입니다. HLKV. 를 기해 비상계엄 선포 지역을 전국 일원으로 변경해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부 대변인 이규현 문화공보부 장관은 어젯밤 11시 반 이상과 같이 발표했는데 발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지역을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해 전국 일원으로 변경 실시한다. 이유는 1979년 10월 27일 새벽 4시를 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 바 현재 북괴 동태와 전국적으로 확대된 소요 사태 등을 감안할 때 전국 일원이 비상사태로 판단돼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 선포 지역을 전국 일원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상은 어젯밤 이규현 문화공보부 장관이 발표한 전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어젯밤 9시 반부터 비상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비상계엄 선포 지역을 전국 일원으로 변경해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부 대변인 이규현 문화공보부 장관은 어젯밤 11시 반 이상과 같이 발표했는데 발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지역을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해 전국 일원으로 변경 실시한다. 이유는 1979년 10월 27일 새벽 4시를 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 바 현재 북괴 동태와 전국적으로 확대된 소요 사태 등을 감안할 때 전국 일원이 비상사태로 판단돼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 선포 지역을 전국 일원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상은 어젯밤 이규현 문화공보부 장관이 발표한 전문이었습니다. 그럼 영세 다이얼 2부 서울과 경기도 중파 계엄사령부는 오늘 제주도에 계엄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공고 제15호를 발표했습니다. 계엄공고 제15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엄기구 설치, 계엄법 시행령 제12조와 계엄포고 제10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방계엄사무소를 추가 설치한다. 명칭 제주계엄사무소, 위치 제6해역사, 계엄사무소장 제6해역사령관, 1980년 5월 18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이상은 계엄공고 제15호의 내용이었습니다. 차례 천명한 바 있는 정치 발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으며 이를 계속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공공의 안녕 질서와 사회 안정 없이는 정치 발전도 기약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정부는 국민 생활의 안정과 사회 정의 구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군은 국토방의 신성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북한 공산 집단의 위협에 철통같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이어 이번 조치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는 아무런 지장도 없을 것이며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새로이 하고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일부 정치인, 학생, 근로자들의 무책임한 경거망동은 이 사회를 혼란과 무질서, 선동과 파괴가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사회 혼란의 여파는 수출 부진과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면서
노사 분규와 실업이 증가함으로써 사회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문자 그대로 우리 국가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엄연한 계엄하에서 학원 소요가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현실 정치 문제에 깊이 관여하면서 교회 소요로 과열 폭력화됨으로써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국방과 치안력의 투입을 강요하는 사태로 발전돼서 막대한 국력의 소모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질서 회복에 앞장서야 할 지도급 정치인이 정부의 안정유지 노력을 외면하고 오히려 사회 불안을 선동 자극함으로써 소요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이러한 상태가 더 이상 계속된다면 그간 온 국민이 땀 흘려 쌓아올린 발전의 성과가 허물어지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국기마저 근본적으로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가를 보위하고 3,700만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며 안정 속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서 일대 단안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엄사령부는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는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국민의 지탄을 받아오던 권력형 부정축제 혐의자와 그동안 사회불안을 조성하거나 학생 노동조합 소요의 배후 조정 혐의자 26명을 연행 조사 중이라고 오늘 오후 밝혔습니다. 현재 연행 조사 중인 인사 가운데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권력형 부정축제 혐의자 공화당 총재 김정필, 국회의원 이후락, 국회의원 박종규, 전 내무부 장관 김치열, 국회의원 김진만, 전 청와대 경제 제2수석비서관 오원철, 코리아 타코마 사장 김종락, 전 원호처장 장동훈, 전 육군참모총장 이세호. 둘째, 사회 혼란을 조성했거나 학생 노동조합 소외 관련 배후를 조정한 혐의자 정치인 김대중, 국회의원 예춘호, 목사 문익환, 연세대 부총장 김동길, 목사 임명진, 시인 고은, 한양대 교수 이영희. 셋째, 이번 학생 소외에 직접 가담한 자와 주동한 자도 연행 조사 중입니다. 이상은 계엄사령부가 오늘 오후에 현재 연행 조사 중이라고 밝힌 인사들의 명단이었습니다. 프로복싱 WBC 플라이급 타이틀 매치에서 챔피언 박찬희 선수가 무난히 제압하리라 예상했던 도전자 오쿠마 쇼지에게 9회 어이없이 KO로 무너져 타이틀 6차 방어에 실패했습니다. 사령부는 지난 18일부터 광주 일원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가 아직 수습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평온을 회복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엄사령부에 의하면 이번 소요 사태는 최초 전남대학생 600여 명이 거리에 나와 비상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며 시위에 들어갔으나 20일에는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터무니없는 각종 유언비어가 유포돼 이에 격분한 시민들이 시위 대열에 가세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한다. 21일 오전 7시 현재로 집계된 피해 상황을 보면은 이 소요에서 군경 5명과 민간인 1명이 사망했고 군경 30명이 부상했으나 민간인 부상자 수는 공식 집계되지 않았다. 또한 이 소요에서 공공건물 13동이 파괴 또는 소실됐고 민간 차량 석 대를 포함한 소방차량 4대가 파괴됐다. 민간인 사망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군경 5명의 사망 원인은 시위 군중이 탈취한 차량이 군경 대열에 뛰어들어 그 충격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사령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주 지역 소요가 악화돼 극심한 난동 현상을 보이고 있는 원인은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서울을 이탈한 학원 소요 주동 학생 및 깡패 등 현실 분만 세력이 대거 광주에 내려가 사실무근한 유언비어를 날조해 퍼뜨린 데 기인됐다고 했다. 그런데 광주 지역에 유포된 전혀 근거 없는 악성 유언비어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에 와서 여자고 남자고 닥치는 대로 밟아 죽이고 있기 때문에 사상자가 많이 난다. 18일에는 40명이 죽었고 금남로는 피바다가 되었다는데 군인들이 여학생들의 브라자까지 찢어버린다. 공수부대 애들이 대검으로 아들, 딸을 난잘버리고 브라자와 팬티만 차게 해서 장난질을 한다. 공수부대가 몽둥이로 머리를 무차별 구타 눈알이 빠지고 머리가 깨졌다. 한신대 학생 하나가 그날 다쳐서 죽었다.
학생들 50여 명이 맞아서 피를 흘리며 끌려다니고 있다. 계엄군이 출동하여 APC로 사람을 깔아 죽였다. 계엄군이 점거하고 있는 카톨릭센터 건물 안에는 시체 6구가 있다. 데모 군중이 휴가병을 때리자 공수부대 요원이 군중을 대검으로 찔러 죽였다. 계엄군이 달아나는 시민들에게 대검을 던져 복부에 박혀 중상을 입었다. 진압 군인들은 경상도 출신만 골라 보냈다는 등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시민들은 이러한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했다. 한편 서울 지역에서도 계엄군이 성대에서 여대생을 능욕했다는 유언비어가 유포되어 있는 바 이는 지난 5월 18일 새벽 5시 성대에 진주한 계엄군이 교내 수색 시 동교 유도의 창고에서 젊은 남녀를 발견, 옷을 입힌 후 신원을 확인 귀가시킨 사실이 와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은 광주 소요 사태와 관련 계엄사령부가 오늘 오전에 발표한 발표문 전문이었습니다. 이상 계엄사령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계엄사령부에 나아가 있는 김광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KBS 임시뉴스를 마칩니다. 국가민족의 운명에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한 사실입니다. 본인은 순수한 여러분의 애국 충정과 애향심이 이들의 불순한 지역 감정 유발책 등에 현혹되거나 본의 아니게 말려들어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파탄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이성을 회복하고 질서 유지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가정과 지역의 평화적 번영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생업에 전념해 주시기를 중심으로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경고 1. 지난 18일에 발생한 광주 지역 난동은 치안 유지를 매우 어지럽게 하고 있으며 계엄군은 폭력으로 치안 유지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득이 자유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2. 지금 광주 지역에서 야기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법을 어기고 난동을 부리는 폭도는 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다수의 주민 여러분은 애국심을 가진 선량한 국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한 난폭한 폭도들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리로 나오지 말고 집안에 꼭 계실 것을 권고합니다. 3. 또한 여러분이 아끼는 고장이 황폐화되어 여러분의 생업과 가정이 파탄되지 않도록 자중자애하시고 과단성 있는 태도로 폭도와 분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군의 치안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대 협조하시기를 기대합니다. 1980년 5월 21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장관의 오탁헌 검찰총장, 국방부 장관의 주영복 국방부 장관 유임, 문교부 장관의 이규호 통일원 장관, 농수산부 장관의 정종택 노동청장, 상공부 장관의 정재석 상공부 장관 유임, 동력자원부 장관의 유양수 교통부 장관, 건설부 장관의 최종완 건설부 장관 유임, 교통부 장관의 김재명 원호처장, 보사부 장관의 진의종 보사부 장관 유임, 최신부 장관의 윤흥정 예비역 육군 중장, 문공부 장관의 이광표 문공부 차관, 총무처 장관의 김용휴 총무처 장관 유임, 과기처 장관의 성좌경 과기처 장관 유임, 통일원 장관의 최완복 전 외국어대학 학장, 제1무임소 장관의 김자겸 국제관광공사 사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법제처장과 원호처장에 대한 후속 인사도 곧 단행하게 될 것이며 정상천 서울시장은 유임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서기원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이번 새 내각의 조각에서 비상시국간의 민심 수습과 국민생활 안정에 최대 역점을 두었다고 서기원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번 새 조각은 특히 시국의 중대성에 비춰 행정의 공백을 피하고 즉시 소관 업무를 맡아 능률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유의했으며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경제관계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 발탁된 것은 경제정책의 지속성에 보다 역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인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는 올해 61살로 제주 출신이며 일본 경도 동지사 고등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국방대학원을 수료했으며 공군본부 경리국장, 국방부 경리국장을 거쳐 공군소장으로 예편한 뒤 상공부 사무차관, 상공장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역임하고 지난 73년부터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신임 김원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올해 56살로 충청남도 당진 출신이며 고려대학교 정외과를 졸업하고 재무부 세종차관보와 건설부 차관, 재무부 차관, 산업은행 총재를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재무부 장관으로 일해왔습니다. 박동진 외무부 장관은 올해 58살로 대구 출신이며 유임입니다. 김종환 내무부 장관은 올해 57살로 경기도 화성 출신이며 유임입니다. 신임 이성윤 재무부 장관은 올해 49살로 경기도 인천 출신이며 서울대학교 물리대 영문과를 수료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서울대 상대 부교수, 서강대 경상대학장, 그리고 지난 76년부터 유정회 국회의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오타큰 법무부 장관은 올해 59살로 경상북도 의성 출신이며 일본 명치대학을 나와 대구지검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대구고검검사장 등을 역임한 뒤 지금까지 검찰총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주영복 국방부 장관은 올해 53살로 경상남도 함안 출신이며 유임됐습니다. 이규호 문교부 장관은 올해 53살로 경상남도 하동 출신이며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뒤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을 거쳐 지금까지 통일원 장관으로 있었습니다. 정종택 농수산부 장관은 올해 45살로 충청북도 청원 출신이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 내무부 재정과장, 대통령 정무비서관, 내무부 기획관리실장, 충청북도 지사 등을 거쳐 지금까지 노동청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정재석 상공부 장관은 올해 50살로 전라북도 장수 출신이며 유임입니다. 신임 유양수 동력자원부 장관은 올해 57살로 전라남도 광주 출신이며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사단장, 국가재건 최고회의 최고위원, 주 필리핀, 오스트리아, 월남 대사와 주 사우디 대사 등을 거쳐 지금까지 교통부 장관으로 있었습니다. 수습에 대한 제의를 비롯한 주종 세력 규합에 착수하면서 교묘한 인기 전술로 국내외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케 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2월 29일 복권 저지 후에는 표면상 신민당의 복귀를 통한 정권 획득 기반의 구축과 내면적으로는 사조직 확장을 통한 지지 세력 규합의 혈안이 되는 등 합법 비합법 투쟁의 양면 전략 포석에 급급했다. 그러나 신민당에 편성한 정권 획득 기반 구축 시도는 당권파에 의한 완강한 저항과 자기 지지 세력 기반의 열세, 그리고 대의명분상의 약점 등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려움을 깨닫고 주지된 바와 같이 신민당 입당 거부와 비난 공세 등 표리부동한 사이비 정치인의 행태를 노종하였던 것이며 신민당 편성기도와 별도로 추진해오던 한국정치문화연구소, 민주헌정동지회, 민주연합청년동지회 등 사조직의 강화, 확대와 국민연합이라는 제2야 세력을 그 본래 목적과 다른 자신의 집권 세력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와 같은 김대중의 정치적 포석은 정상적 정당 활동이나 합법적 계기를 통해서는 정권 획득이 여의치 못할 것으로 판단,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부르신 풍조를 심화시키고 국민에 대한 선동을 통해 변칙적인 혁명 사태를 불러일으켜 일거에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종 세력과 사조직을 이 목표 달성에 총투입하는 전술에 몰두한 것이다. 김대중은 대중선동, 민중봉기, 정부 전복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조직교수와 복직교수와 복학생을 사조직에 편입하여 각 대학과의 연계관계를 강화하면서 이들 사조직 추종 분자들의 연대의식과 투쟁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김대중 초상을 음각한 신표와 볼펜을 나누어주는 동시에 학원 소요 사태를 민중봉기로 유도 발전시킬 것을 기도한 것이며 표면상으로는 국민과 학생, 근로자들의 자제와 자숙을 강조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소위 민주화 추진 전국민운동을 내세워 학원 사태를 배후 조정하였는다. 복직교수와 복학생을 통해 학생 시위 방향을 제시해줬고 산하의 정책연구실 실장 이문영, 한국정치문화연구소 소장 김상현, 민주헌정동지회 회장 김정환, 민주연합동지회 회장 김홍일, 김대중 장남임 등 각 조직을 구성, 각계 추종 분자와 각 대학의 학생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학원 세력을 강화했으며 학생회장 이 후보자에게 선거 자금을 제공하고 각 대학 학생회 간부들에게 시위 소요 자금을 은밀리에 지급해 주었고 학생 시위 현장을 사조직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학생들과 수시 연락을 취하면서 시위 학생들을 격려했으며 4월 16일에는 한국신학대학, 4월 18일에 동국대학 등 대학의 학술 강연회를 자신의 선동장화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2.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사실. 가. 민주화 촉진 국민선언을 통한 5월 20일 일제봉기 획책. 김대중은 민주헌정동지회, 한국정치문화연구소, 민주연합청년동지회와 기타 사조직 등의 배후 조정을 통한 전국적 학원 소요가 비록 시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였으나 그 나름대로 조직운동에 성공하였다고 판단 고무되어 앞으로의 학생 가도 시위를 대규모 반정부 민중시위로 유도하여 사회 혼란의 결정적 계기를 조성코저 80년 5월 13일 있었던 한환상 부친 상사 등을 포함 전후 6차에 걸쳐 소위 국민연합중앙위원회는 예춘호, 문익관, 이문영, 서남동, 고은, 한승헌 그리고 복학생 대표인 고대 조성우, 서울대 심재곤, 서울대 장기표 등과 회동, 계엄 해제, 언론 자유 보장, 특정인 퇴진 등 5개항의 요구사항과 민주화 투쟁에 동참하는 의사는 검은 리본을 가슴에 단다는 등 3개 행동 강령과 5월 20일 정오를 기해서 서울은 장충공원, 지방은 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화 촉진 국민대회를 개최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일제봉기를 획책했다. 한편 이들의 조정과 사주로 고무된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은 전국 70개 대학 학생 대표들을 소집 5월 16일 오후 6시부터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이화여대에서 회합을 가졌다. 배후 조정을 받고 있던 일부 학생들은 일정과 방법에 대한 다수 학생 대표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회의를 주도하면서 신총리는 5월 20일까지 퇴진할 것과 비상계엄은 5월 20일까지 해제하고 연내로 정권을 이양하는 정치 일정을 밝히라고 결의하고 관철되지 않을 시는 모종 행동을 하겠다는 최후 통보로 정부에 협박까지 한 바 있다. 선량한 많은 학생들에게 정권 야욕을 숨기고 이른바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을 선동 소유화시켜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하고 집권을 하겠다는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을 감행코저 한 것이다. 민주연합청년동지회. 김대중은 80년 3월 중순경 장남인 김홍일, 조직비서 송창달과 개인비석격인 권혁충에게 자가에서 민주회복과 본인의 집권 지원을 위한 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년봉기 조직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청년봉기 조직을 결성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송창달, 백이선 등은 16명의 준비와 운영위원을 구성하여 서울 종로구 적선동 174에 80년 3월 말경 대중기업이라는 간판을 걸고 비밀 점조직으로 조직을 확대했다. 이들은 주로 민정 학년 사건, 관련자와 복학생, 전 현직 학생회 간부를 중점 포섭했고 중앙조직을 비롯해 지방조직도 구성했는 바 경기 담당의 문희상, 부산 담당의 최정진 등 각 도별로 선정하여 400여 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의 각 대학 조직은 투쟁 경력이 있는 복학생에 중점을 두는 바 서울대는 최만수, 국민대는 백이선, 중앙대는 김기선, 서강대는 이택춘 등으로 구성해 각 대학의 동정과 대학의 시비 구호 방법 등을 총책인 김홍일을 통하여 김대중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왔다. 한편 이들은 5월 10일, 11일 2일간 의정부 소재 옥류폭포에서 간부 60여 명이 회동 연수회를 갖고 김대중의 집권 지원을 다시 결의하였으며 5월 15일에서 5월 16일 양일간에 서울시가 시위도 전시 복학생 중심으로 동조직을 통해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 밝혀졌으며 사무실 수색 시 추천서, 입회원서 및 비밀 숫자로 표기된 회원 명부가 압수됐는다. 전체 윤곽은 곧 밝혀질 것이다. 각 대학별 배후 조종 지원 선동 사례. 먼저 서울대. 80년 3월 초경 서울대 졸업생 심재군의 안내로 김대중가를 방문한 심재철로부터 동인이 동대 총학생회장에 출마했다는 사실과 앞으로 민주화 투쟁을 위한 학생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분투할 것을 당부 격려하면서 자금 100만 원을 제공했으며 동심재철은 동자금을 활용하여 3월 28일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후 학생 지도부를 장악해 5월 13일에서 5월 15일간 동대학생 3,000여 명에서 5,000여 명을 동원 비상계엄 철폐 등을 요구하는 시가 행진 데모를 주동했다. 고대. 80년 3월 초경 고대 복학생 박계동의 안내로 자가를 방문한 동대서클 연합회장 박일남에게 장남 김홍일을 통하여 학원 민주화 운동을 전개토록 선동하면서 자금 45만 원을 제공했으며 동 박일남은 동대 총학생회장 신계원을 조종하여 5월 14일, 15일 양일간에 동교생 7,000여 명을 동원 계엄 철폐 요구 등의 시위와 가두 진출 데모를 전개했다. 부산대. 80년 5월경 민주헌정동지회 부산지부책 노경규의 안내로 상경 자가를 방문한 부산대 복학생 조태원으로부터 동인이 총학생회장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동인에게 총학생회장에 꼭 당선해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라고 격려하면서 자금 34만 원을 제공했다. 경상대. 80년 5월 10일 진주 거주 김대중 사조직 김용환은 경상대 김문규에게 김대중 선전책자 민족훈과 김재규 최후 진술동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을 제공하면서 학생데모를 유발토록 선동함으로써 동 김문규는 5월 10일 동대생 700여 명을 동원 가두 시위를 감액하여 진주시 시청 앞까지 진출 동데모를 저지하는 경찰관에게 투석 3명의 부상자를 발생케 했다. 3. 김대중의 사상 배경. 김대중은 해방 직후 좌익 계열이 주도하던 건국준비위원회에 선전원으로 가입 활동한 바 있으며 46년 말 남로당 전신인 구 신민당 목포시 당조직부장으로 입당. 활동 중 목포시 경찰지서 습격 방화 사건에 연루돼 당국의 피포 20일간 구속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당시 장인 차보윤의 구명운동으로 구출됐고 49년 보도연맹에 가입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72년 10월 유신 선포 후에는 귀국을 포기하고 미일 등기를 5차에 걸쳐 왕래하면서 해외 거주 친북 반정부 교포들을 조직화하여 소위 해외 망명정부 수립과 용공 세력을 토대로 한 지원 세력 확대 활동을 전개했는 바 그 신뢰로
재미교포 중 북한을 방문하는 등 북계의 동조자인 이근팔, 노광욱, 임창영, 고병철 등과 망명의회적 성격의 한국민주회복 통일 촉진 국민회의를 결성, 김대중이 준비위원장에 취임했고, 제1교포 중에서는 조총련의 배후 조정을 받아 민단을 파괴하고 교포 신문 발간을 통해 북계 선전 활동을 전개하고 북계를 수차 왕래한 바 있는 배동호, 정재준 등 소위 민단 배트공파들과 결탁, 조총련과 합동으로 한민통 준비위를 결성, 73년 8월 13일 일본 본부 의장에 추천된 바 있다. 동한민통은 78년 6월 13일 대법원에서 간첩 김정사 사건과 관련 반국가 단체로 판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인 김종충 등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면서 동회의 의장직을 80년 3월 24일까지 계속 고수하는 등 뚜렷한 용공 행위를 해왔다. 특히 김대중은 해외 체류 기간 중 북계 주장에 동조 영합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자행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민족의 수원인 통일을 위해서는 연방제를 만들어야 하며 북한이 종래부터 주장해온 남북평화공존과 교류 그리고 민족 화해 주장 등은 나의 통일권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73년 3월 23일 동경 외신구락부 회견 등 한국이 자유도 빵도 없는 데 비해 북한은 비록 자유는 없다고 해도 빵이 보장된다. 나의 이러한 입장은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73년 2월 23일 네베 타임스와 뉴욕 타임스 기자회견 등 나는 통일하면 결코 공산당을 죽이는 그러한 반공 통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요 승공 통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다. 우리도 공산당의 존립을 보장해줘야 한다. 우리가 이북에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한 엄연한 정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73년 3월 21일 일본 상근 입관법 연수회 강연 등 내가 집권하면 남북 연방제와 대중 경제를 실시하겠다. 교포들은 앞날에 수권 태세를 확립해야 하며 그 방법으로 청와대와 백악관에 계속 편지를 내어 항의해야 한다. 북한의 WHO, IPU 가입은 환영해야 할 일이다. 남북 공동성명 이후 사실과 이념을 초월해서 공존해 나가자는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을 막을 필요가 무엇인가 등등 그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4. 당부의 말씀. 본건 수사와 관련 혐의로 연행 조사 중인 자는 김대중을 비롯하여 예천호, 김상현, 김정환, 김노경, 김홍일, 이택돈, 이문영, 고은, 김동길, 문익환 등과 학원 소요 주동학생으로 서울대 최정섭, 고대 이경재, 연대 서창석 등이다. 김대중을 비롯한 관련 주범들 대부분이 검거됐으므로 조사 진행과 더불어 사건 전모가 밝혀질 것인 바 국민 여러분께서는 시국의 중대성에 비추어 더욱 자제자숙하면서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력해 주시면 물론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현혹됨이 없이 정부를 신뢰하고 생업에 정진하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이다. 예상은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김대중 씨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전해드렸습니다. 때로 접어든 광주 사태는 오늘 자제할 것을 종용하는 시민 학생들과 계속 과격한 행동을 주장하는 일부가 대립한 가운데 불투명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오늘 저녁 7시를 넘기면서부터 진정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도청 부지사실에서 열린 사태 수습 대책회의를 지켜보며 도청 광장에 모여있던 군중들은 한때 만여 명이 넘었지만은 차츰 귀가하기 시작해서 저녁 7시가 넘으면서부터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앞서 도청 부지사실에서 열린 수습대책회의는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일단 진전 없이 끝났는데 도청 앞에 모여있던 만여 명의 시민들은 한때 일부 강경한 학생과 폭도들의 선동으로 술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스피커를 통해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올 것을 선동했고 변두리로 돌면서 시민들을 억지로 도청 앞으로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폭도들은 이미 반환했던 총기를 되찾아서 무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10시부터 도청 부지사실에서 시민 학생들로 구성된 30명의 임시 수습 대책위원들은 독립투사인 최한영 씨를 위원장으로 뽑고 정시채 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 등과 사태 수습을 위한 회의를 가졌는데, 이들은 수습 대책안을 만들어서 마이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설득을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각 동사무소 앰프를 통해서 무기와 자동차들을 오늘 낮 12시까지 반납해 줄 것을 종용했습니다. 예비군들도 동사무소에 나와 총기 접수를 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또 오전 11시쯤에는 시민과 대학생 200여 명도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습대책위원회라고 쓴 어깨띠를 두르고 가두에 나서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자고 호소했고, 아침부터 총기 회수반과 차량 통제반 등을 구성해서 질서 회복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밤부터 도청과 경찰국 청사를 점거하고 있던 학생들은 오늘 오전 9시를 전후해서 청사를 나와 경찰에 넘겨주고 일단 철수했으며, 광주경찰서를 점거했던 학생들은 광주경찰서는 시민의 재산이다, 기물 파괴는 세금의 과중만 가져온다라고 쓴 대형 전단을 벽에다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학생들은 이른 새벽부터 거리로 나와 어지러워진 가로를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엄사령부에 따르면 이 같은 광주 시민 학생들의 수습 노력으로 2,500여 정의 무기와 상당수의 탄약이 회수돼서 전남 도청에 보관되어 있으며, 도청이 정상 근무에 들어갔고 광주경찰서와 서부경찰서의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일부터 계속된 총격에 놀란 일부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또 있을지도 모를 사태를 피해서 보따리를 들고 시외로 빠져나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편 이 시간 현재 광주에서 외곽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는 차단 상태에 있으며 시외 전화도 불통 중에 있는데, 광주 시내 시장에는 식료품이 바닥이 나서 시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광주 시민들은 강도와 폭력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는 점을 걱정하면서 경찰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치안 유지에 힘써줄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이렇게 수습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외곽지대는 총기를 들고 20-30명씩 집단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민을 선동하고 어제는 교도소까지 습격하는 사태를 벌였습니다. 광주 외곽지대 소식 역시 KBS 임시 취재반이 전해드립니다. 부장한 폭도들은 광주 교도소를 습격하는 엄청난 사태까지 빚었습니다. 200-300명씩 꿰지은 무장 폭도들은 지난 22일까지 3차례나 교도소를 습격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나 제지됐습니다. 또 어제 오후 2시쯤 탈취한 군용차에 칼빈, M1, 공기총 그리고 무전기 등을 싣고 광주를 빠져나온 30여 명의 폭도들은 승주군 쌍암지서를 점령하고 무기고를 부셨으나 무기는 경찰에서 미리 다른 곳으로 옮겨놓은 뒤였습니다. 이들은 다시 광주로 들어가려다 계엄군에 의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옥과 부근 산속에서 야영한 뒤 오늘 아침 산속에서 나오다 차가 수렁에 빠져버리자 옥과 고등학교로 몰려가 학교 버스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완도 경찰서에 불을 지른 30여 명의 다른 폭도들은 오늘 새벽 4시쯤 해남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험한산 우설제를 넘다가 계엄군의 통행이 차단되자 총을 반납하겠다면서 차에서 내려 계엄 경비군에게 다가가 갑자기 총을 쏘기도 했고 영암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한 대의 버스로 광주를 빠져나온 또 다른 폭도들은 어제 오후 고흥군 대서면 대서지서를 파괴하고 무기를 탈취해 버스에 싣고 보성과 장흥 사이를 왕래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이뤘습니다. 또 탈취한 버스 2대에 타고 장흥과 보성 사이를 왕래하던 무장 폭도들은 오늘 아침 장흥군 장평지서를 습격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일원 송정리도 외부에서 총과 몽둥이를 든 채 군 집차와 민간 트럭, 버스 등을 타고 몰려든 폭도들에 의해 한때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송정리 지방은 21일 오후부터 유언비어가 나도는 가운데 불량배로 보이는 20살 안팎의 수십 명이 시외버스와 일반 승용차 등을 탈취해서 중심가를 돌며 주민들의 합세를 강요함으로써 점차 과열되었습니다. 폭도들은 길 복판에 있던 대형 트럭에 불을 질러 시가지를 공포 분위기 속으로 몰아가며
탈취한 차량으로 밤새 난동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사태 속에 주민들은 문을 잠근 채 전깃불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22일 동이 트자 탈취한 군용 집차를 선두로 민간 트럭, 버스, 승용차 등 차량 행렬에 복면을 하고 총을 든 폭도들이 몰려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시민들은 이들의 과격한 행동을 나무라는가 하면 한숨을 내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순천지방은 어제 오후부터 폭도들이 쌍암까지 왔다는 소문에 상가도 모두 문을 닫고 불안해했으나 오늘 아침 광주에서 학생들이 총기를 반환한다는 보도가 있은 뒤 안도의 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와중에서도 학생과 시민들이 간첩 용의자를 잡아서 군에 인계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광주 육군 통합병원 부근에서 대모 군중틈에 끼어있던 30대 여간첩 용의자 등 3명을 시민들이 붙잡아서 군인에 인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밤 대모 때 여기저기 불을 질러야 한다고 외치고 다녔는데 수상히 여긴 시민과 학생들이 그들의 행동을 계속 주시하던 중 붙잡아서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한 대와 함께 군에 인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엄사령부는 오늘 오후 광주 사태와 관련해서 계엄군이 지난 18일부터 취한 행동들에 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홍성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대학생들의 평화적 시위 단계에 있어서는 계엄군은 시위군중을 분산 또는 해산시키는 등 시한 유지에만 전념해 왔으며 시민들이 점차 시위군중에 합세하고 난폭화되기 시작하자 계엄군은 병력을 정원해 주요 시설의 경계를 강화했다. 계엄군은 난폭한 시위자에 대해서는 부득이 연행조사하는 한편 특히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각종 유언비어를 공개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대민 설득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시위군중의 행동이 점차 난폭화해서 경찰 지파출소나 예비군 무기고에서 총기와 탄약 등을 탈취하기에 이르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무기와 탄약을 최대한 소산시켰고 계엄군은 외곽지대로 철수해서 교도소 등 주요 시설을 경비하면서 난동자들이 총격을 가하더라도 발포를 억제하고 전단 등을 활용한 선무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무법 난동자의 수는 더욱 증가하고 극일화되자 계엄군은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특히 여천공단과 각 지역 교도소 등 국가 보안 목표에 대한 봉쇄와 경계를 강화하면서 선량한 주민을 난폭자들과 분리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선무활동을 전개해왔다. 계엄군은 사태의 급격한 악화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출동 병력, 주요 시설의 보호가 위태롭게 될 때에 한해 불가피하게 자위권을 행사할 것을 천명함과 아울러 선무활동을 병행해서 실시해 무기 회수 활동과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한 주민 대표와의 접촉을 꾸준히 시도했다. 결론적으로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주력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수습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위권을 발동해야 할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전 국민이 공동 노력을 경주하자고 호소했다. 이상은 계엄사령부가 지난 18일 광주 사태 발생 이후 광주 지역 일원에 투입된 계엄군의 행동 조치 결과에 대한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회견에서 미국은 한국의 현 사태를 이용하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 한국과 맺은 방위 조약의 의무에 따라서 이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사 대변인 또한 미국은 광주 사건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자제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사 국무성 대변인은 이 불안정하고 폭력 사태가 확대될 경우 외부 세력을 오판케 해서 그들에게 불장난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사 대변인 또한 사태가 수습이 되면 미국은 모든 관계자들에게 최규하 대통령이 제시한 정치 발전 일정을 계속 추진하도록 미국이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국방성은 오늘 한국의 소요 사태를 위해서 한미연합사령부 예하의 한국군 일부를 소요 진압에 투입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미국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성 대변인 토마스 로스는 미국은 한국의 시민의 소동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아직 북한의
수상한 군사 행동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롯데 호텔에서 관계 인사들과 오찬을 나누면서 그러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미국은 북괴가 도발할 경우에 대비해 만반의 비상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한국 방위에 관한 단호한 결의는 이미 모종의 통로로 북한 측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현 사태와 관련해서 500km 이내의 군사적 동태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E3A 조기 경보기 2대를 오키나와에 앞당겨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 코랄시호를 한국 근해에 급히 파견했습니다.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고 박 대통령 시해 사건에 관련돼 사형이 확정된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전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선호, 전 중앙정보부 경비원 이기주, 전 중앙정보부 운전기사 유성옥, 전 중앙정보부 경비원 김태원 등 5명에 대한 형 집행이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으로 집행됐습니다. 오늘 형이 집행된 5명 가운데 김재규는 내란 목적 살인과 내란 수괴 미수, 박선호, 이기주, 유성옥, 김태원 등 4명은 내란 목적 살인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미수죄로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와 육군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각각 사형을 선고받고 지난 2월 5일 대법원에 상고했었는데 지난 20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형이 확정돼 오늘 사형이 집행된 것입니다. 오늘 형 집행에는 검찰관과 검찰석이 서울구치소 관계관, 목사, 신부, 승려 등이 입회됐습니다. 12.6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그동안의 주요 공판 일지를 보면은 지난해 12월 4일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 첫 공판이 열리고 변호인단의 재판 관할권 재정 신청이 있었으며 12월 7일에는 대법원이 이 재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에는 김재규 등 7명의 피고인에게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이 구형됐고 12월 20일에는 1심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으며 지난 1월 28일에는 육군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역시 1심 형량대로 김재규 등 7명의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었습니다. 학생과 시민의 시위가 극렬한 전라남도 광주 일대에 잠입해서 이들의 시위를 무장폭력으로 유도하고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며 선동임무를 띠고 난파된 북괴 간첩 1명이 어제 경찰에 잡혔습니다. 서울시 경찰국은 오늘 지난 20일 난파된 북괴 간첩 46살 이창용을 어제 새벽 서울역에서 검거하고 간첩 2가 가지고 있던 통신장비와 난수표 등 20여 점의 장비를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음방송을 통해서 이번 광주 사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의 국간위에 중대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성과 냉정을 되찾아 이 불행한 사태를 슬기롭게 수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전국 방송망을 통해서도 녹음 중계방송된 어제 담화에서 일시적 감정과 흥분으로 난동에 가담한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은 일시적 감정과 흥분으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불문에 붙일 것이라고 밝히고 조속히 이성과 냉정을 되찾아 무기를 반환하고 치안 회복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문제가 있다면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하며 다 같은 우리 동포여 국민인 이상 대화로 해결 못할 문제는 없다고 말하고 우리의 대결 상황을 북한 공산 집단이 악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난국과 국제정세로 볼 때 모두가 합심 협력해서 일해도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지 걱정되는 때에 우리 국민끼리 대결한다면 어찌 우리가 문화국민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개탄하고 광주 시민 여러분은 이성과 냉정을 되찾고 특히 총기를 갖고 다니는 청소년들은 총기를 반환하고 집으로 돌아가 부모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치안 회복에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사태 수습에 있어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예측 못했던 피해에 대해 최대한의 복구 준비 등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광주 일원의 치안 상태가 잡히지 않고 있는 현 상태에서 식량과 의료품 등 생활 필수품을 전달할 길이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이번 사고로 희생당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치안 부재 상태에서 대다수 광주 시민들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안다고 말하고, 이번에 이 엄청난 사태 발생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이런 상태가 계속돼서는 안 되며 모두가 이성과 냉정을 되찾아 치안을 회복해서 지난 일을 잊고 피해 복구 준비 등을 갖추어야 할 때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전남북 계엄분소에서 광주 사태 진상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광주 사태에 대처하고 있는 우리 군은 광주 사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난동의 소행은 미우나 그들 역시 우리 동포여 국민이기 때문에 계속 인내와 자제로 슬기롭게 대처해서 인명피해를 극소화하면서 사태를 수습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우리 군은 비상계엄 하에 국법을 수호하고 치안 유지에 힘쓰면서 북한 공산 집단의 도발 책동에 대처하고 국가 보위를 위한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특히 광주 사태에 대처하고 있는 우리 군이 그동안의 희생을 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자제와 인내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데 대해 그 노고를 깊이 지하한다고 말하고 희생된 장병들의 영령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의 어제 시차례는 주영복 국방부 장관과 진희종 보건사회부 장관, 최정환 건설부 장관, 이광표 문화공보부 장관, 최광수 청와대 비서실장, 서기원 대변인, 이원홍 민원 수석비서관, 윤자중 공군 참모총장 등이 수행했습니다. 소요 90회째인 광주는 오늘도 사태 수습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은 채 불안한 상태에 있으며 새벽에는 잠자던 일가가 총격을 받아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에 광주시 하군동 734의 1번지에 사는 52살 최덕준 씨 집에 총기를 든 괴한이 침입해서 잠자고 있던 최 씨와 부인 35살 최소래 여인 그리고 아들 7살 현군 등 3명을 총으로 쏘아 살해하고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자고 있던 장녀 11살 은경양은 무사했습니다. 괴한은 담을 넘어 들어와 안방 창밖에서 최 씨 일가족에게 무차별 난사했으며 도난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난품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원한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광주 사태로 총기를 소지한 난동 분자들에 의해 원한에 의한 보복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엿새째 차단된 교통마비로 광주 시내는 쌀과 어물 등 생필품이 거의 바닥이 났으며 은행문마저 닫혀서 임금 지불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 서구 사동에 있는 한 미곡상 주인에 따르면 오늘 이미 쌀이 바닥나고 보리쌀이 조금 남아있는데 한 대에 300원씩 받고 팔고 있으며 암시장에서 80kg들이 쌀 한 가마니에 45,000원 내지 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의 시장 상가도 계속 철시하고 있어서 밀가루와 설탕, 조미료 등을 살 수가 없으며 중앙시장의 신흥정육점의 경우는 고기가 20일 이후에 반입되지 않아서 오늘로 문을 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은행도 20일 이후에 일주일 이상 문을 닫고 있어서 아시아자동차, 전남방직, 삼양타이어 등 대기업체가 임금 지불을 못하고 있으며 수표와 어음 거래도 일체 중단되고 있습니다. 또 통신의 경우도 광주 시내 전화와 송정리까지의 시내 전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통신수단이 1회째 두절되어 있고 우체국도 모두 폐쇄되어 있어서 안부를 전하는 일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전남대학교 부속병원 등 시내 각 종합병원에는 외과수술용 약품과 총상치료약, 링겔 등 수액, 혈액 배용제, 마취제 등이 부족한 실정이며 병상이 모자라서 일반 환자 입원은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특히 가장 곤란을 받고 있는 시민들은 영세민증으로 취로 사업이 중단돼 남은 보리쌀과 간신히 구한 밀가루로 지내고 있는데 이들은 빨리 지안이 회복돼서 종전처럼 일터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무부는 전라남도의 도행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본부에서 시군의 예산 지원이나 행정 지시를 직접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내무부는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서 광주 사태에 따른 내무 행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전라남도 도민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해소할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서 민원이나 관원 서류의 처리 기간이 지난 것은 단시일 내에 처리해 주기로 하고 소요기간 중 제출돼야 했던 각종 인허가, 승인 확인 검사 신고 등은 그 기간을 연장해서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각종 채권 이행 지연에 따른 주민의 추가 부담이 있을 때는
연체료와 이자를 미연지해 주도록 하고 공사의 입찰이나 계약이 지연됐을 경우에는 책임을 미연지해 주며 각종 세금의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경우에 적용해서 연장 또는 징수 유예 조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에 북한 공산집단은 최근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내부 혼란 조성과 국가 전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진 비방과 허위 모략 선전 선동을 격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 당국은 대한민국의 전복을 위한 모든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 대변인 이광표 문화국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에 북한 공산집단의 최근 책동에 대한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와 같이 밝히고 정부는 북한 당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그들의 어떠한 도발적 책동과 기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하고 국내 사태를 오판하거나 악용하려는 북한 공산집단의 어떠한 기도와 책동도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광표 문화국무부 장관은 북한 공산집단은 최근에 우리 국내 사태를 그들의 적파 기도를 위한 결정적인 계기로 악용하기 위해 어제 평양 시민군중대회를 개최하는 등 광주 지역의 소유를 공공연히 지지 선동하는 데 광분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의 대립을 조장해서 대중봉기를 통한 폭력혁명을 계속 책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공산집단은 올해 들어서 휴전선과 비무장지대 내외에서 87건의 총격 도발을 자행하고 간첩 난파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광표 문화공보부 장관은 북한 공산집단은 우리 사회 각계층과 지역 간의 대립을 자극하고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기 위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의 불온전단